정말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퇴가 급격히 늘어나며 일부 학교는 아예 폐교를 고려할 정도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퇴가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나 반항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는 절박한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떠난 한국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이 어떻게 일본 학생들의 삶을 뒤흔든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한국이요? 그땐 이름만 들어도 눈을 찌푸렸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키라 타나카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도쿄의 전형적인 일본 중심주의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공립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식탁 위에서조차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 이야기가 오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저 역시 일본식 교육이야말로 세상의 기준이며 그 시스템 안에서 자란 제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믿었죠.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가장 설렜던 건 바로 학교 전통인 해외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심지어 오세아니아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기에 저 역시 기대가 어마어마했죠. 수개월 전부터 저와 친구들은 해외 수학여행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엔 이탈리아일 것 같아. 난 무조건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야지. 저도 속으로는 파리를 꿈꾸고 있었어요. 센 강변에서 바게트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상상을 하며 말이죠. 그런데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체육관에 모였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마이크를 잡은 교장 선생님의 첫 마디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유럽도 미주도 아닌 아시아입니다. 웅성웅성.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갑자기 왜? 유럽 여행 기대했는데. 후보지는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입니다. 정적이 흘렀고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싱가포르지. 당연히. 고조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도시국가잖아.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마리나 베이 샌즈. 할 게 엄청 많은데. 싱가포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순식간에 기세를 얻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싱가포르는 예전부터 일본이랑도 가까운 나라잖아. 게다가 한국은 좀 불안하지 않아? 그러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위험하잖아. 북한이랑 접경하고 있는 나라야. 뉴스 보면 북한 미사일 자주 쏘던데 거긴 진짜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한식, 솔직히 너무 맵고 낯설어서 입에 안 맞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수긍했어요. 맞아, 뭔가 낯선 느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용히 있던 옆자리 친구 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잦은 지진과 후지산 화산 활동 위험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대. 그 말의 순간 교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후지산의 화산 활동 징후로 인해 우리는 학교에서 화산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지금 글로벌 문화의 중심은 한국이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디지털 교육 시스템, 도시 인프라.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지만 한국은 지금의 미래야. 점점 더 커지는 한국 지지파의 목소리. 싱가포르 지지파는 여전히 선진화된 도시와 관광 명소를 내세우며 맞섰지만 한국 지지파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학생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숫자는 놀랍게도 완벽히 반반.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에게 맡겨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모인 체육관에서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최근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우리 학교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건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지만 화면 속이 바뀌자 표정도 바뀌었어요. 고등학생이 받는 급식이 마치 호텔 뷔페처럼 정갈했고 메뉴는 갈비탕, 나물,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위생은 완벽했고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일본 급식은 이거에 비하면 쓰레기 같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영상이 끝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싱가포르는 소수 엘리트 중심 교육인데 반해 한국은 보편적 수준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급식도 싱가포르는 지역마다 차이가 컸어요. 한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에 더 체계적이었죠. 교통이랑 치안도 비교됐는데 싱가포르는 하드웨어는 좋지만 엄격한 규제 중심인 반면 한국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는 평가였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싱가포르 문화는 다양한 문화의 혼합체인 반면 한국은 K컬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결국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나는 싱가포르 가고 싶었는데 분단국가, 솔직히 겁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머릿속엔 온갖 뉴스 헤드라인이 맴돌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분단 국가, 군사 충돌 가능성.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접했던 건 NHK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북한 관련 보도 혹은 친구들이 말하던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갑자기 떠밀려가게 된 낯선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차례차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요? 제가 알던 나리타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했어요. 공항 내부의 공기는 쾌적했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일본어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몇 초 만에 입국 수속이 끝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입국 심사줄만 서도 30분 넘게 걸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기 공간 곳곳에선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분실물 센터, 화장실 위치, 교통편 등을 척척 알려주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분단국가라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고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빠른데? 나 지금 영상 스트리밍 보고 있어. 영상 속도 뭐야? 같이 간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도로는 넓고 차량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리 곳곳에는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잘 구축되어 있었죠. 여기가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가 맞나? 첫날부터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경복궁 전통문화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한복을 입는다는 말에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옛날 옷 입고 사진 몇 장 찍는 게 뭐 대단한 체험이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경험은 단순한 옷 입기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와, 이 옷 색감이며 자수 하나하나 너무 곱잖아. 긴 치맛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색의 고운 비단이 햇빛을 반사하던 그 순간 제 자신이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걷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독일인, 브라질에서 왔다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문화예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양만 알고 있었구나.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광장시장과 야시장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꽈배기. 이게 진짜 길거리 음식이라고요?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살짝 매워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일본 학생이네. 음식은 입에 맞니? 매우면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그리고 따뜻한 호떡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타국의 어르신이 단순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미소와 온기를 나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근처를 조별로 자유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만들어낸 빛의 향연, 활기찬 사람들의 움직임. 특히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밤에 혼자 돌아다닌다니. 일본에선 꿈도 못 꾸지. 일본 같았으면 절대 안 돼. 여잔 어두워지면 혼자 못 다녀. 근데 여긴 진짜 평화롭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전했습니다. 북한 뉴스만 보고 한국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지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본이었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하루, 우리는 한국의 명문 특목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저와 같은 또래의 한국 학생들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던데 그게 과연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지. 솔직히 조금 기대 반, 의심 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반가워. 또박또박한 발음, 정확한 억양 같은 또래로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구들이 놀라웠습니다. 다들 일본어를 왜 이렇게 잘해? 제 친구가 속삭이자 저도 모르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거의 원어민 수준이야. 학교 건물은 깔끔했고 벽면엔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복도를 걷다 문득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의 유리장 안에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아시아 과학 경시 대회, 국제 AI 챌린지 등 각종 경시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금메달, 상장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금색과 은색이 번쩍이는 트로피들, 그 아래에 적힌 학생들의 이름과 성과들. 이걸 고등학생들이 받은 거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상들이야. 올해도 준비 중이지. 마치 별일 아닌 듯 말하는 표정. 하지만 저에겐 그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 전시된 건 야구 우승 트로피 하나가 전부인데 그 감탄은 교실에 들어간 수업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관한 교과는 수학. 교실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두 집중해서 수업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학생이 직접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 함수에서 x와 y의 해를 구해볼까요? 학생이 자연스럽게 보드를 향해 걸어갔고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x를 구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걸 0으로 놓고 해를 찾으면 그 순간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야? 미적분일래? 저 칠판에 쓰인 글씨들 지렁이로밖에 안 보여. 이걸 고등학생이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돼. 헉, 그건 우리 일본에선 대학 2학년 때 하는 거잖아. 그 말과 동시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학생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거였어. 한 명의 한국 학생이 칠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시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 모델링이나 머신러닝에서 기초로 쓰이기도 하지. 이건 그냥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언어처럼 쓰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질문을 던졌고 학생들은 서로 토론하며 손을 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일본식 강의 수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대학 세미나 수준이야. 수업이 끝난 뒤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와 의심이 반반이었어요. 그동안 SNS에서 본 한국 고등학교 급식 영상은 마치 레스토랑 같았지만 설마 정말 그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영상보다 더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선 순간 고급 뷔페처럼 음식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급식실 조리사분들은 스테인리스 식판에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나물 반찬, 제철 과일, 요구르트까지 정성스럽게 담아주셨죠. 음식은 따뜻했고 학생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식사를 받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제 말에 함께 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키라,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아.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감탄은 커졌습니다. 음식은 담백하고 영양이 골고루 잡혀 건강했으며 마치 누군가 너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선 간편하게 만든 도시락 같은 음식이 전부였는데 이곳에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날 교장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한국 급식 유튜브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영상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심이 아니야. 이건 학생을 존중하는 나라의 증거야. 저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에서의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놀라운 나라가 아니라 학생에게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는 진짜 교육국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풍경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일상적이면서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 하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언젠가 끝나야만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나리타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웠던 가족이 반갑기보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 처음으로 맞이한 점심시간. 트레이 위에 놓인 평범한 도시락과 음료수. 그리고 영양이라기보단 생존에 가까웠던 그 한 끼를 마주하며 저는 한국과 비교하게 되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젠 못 먹겠다. 한국에서 먹은 갈비찜, 잡곡밥,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학교 건물과 느린 와이파이, 그리고 지진과 후지산 화산 활동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수업 도중 학교 전체에 재난 경보가 울렸습니다. 긴급 재난 경보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세요. 불 꺼진 교실, 책상 아래에서 숨죽이며 앉아있던 시간. 그때 떠올랐던 건 밤 11시에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지금 이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 고등학생인데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의 질서, 그리고 학생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정말 미래에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선 매일 지진 뉴스와 후지산 화산 활동 경보에 불안하게 살아요. 작년 큰 지진이 났을 때 우리 학교는 대피소로 변했잖아요. 동급생 하루코네 집은 아직도 복구 중이고요. 한국에선 그런 자연재해의 공포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정말 그렇게 느꼈니? 한국이 그만큼 안전하고 교육적이라고.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외부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온전히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희 집안이 교육자인 만큼 제가 양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자로서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듯 했어요. 이틀 뒤, 아버지는 교육 관련 서적을 한 권 들고 오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혁신에 관한 책이었어요. 아키라, 내 말을 듣고 나서 조사해봤다. 사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있었더구나. 특히 안전과 학생 복지 측면에서. 그리고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밤에 생각해봤는데 내가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특히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이라면. 이틀간의 논의 끝에 부모님은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서류 준비, 인터뷰, 시험. 하나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고 있고 수업마다 놀라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하루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선생님들은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죠.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그날 배운 내용은 미적분학의 기초였는데 선생님은 추상적인 개념을 실생활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은 단순히 암기하고 풀이하는 것을 넘어 왜 그런지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키라, 오늘 급식 메뉴는 불고기야. 작년에 일본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대. 급식실에 들어서니 예상대로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알록달록한 반찬들 속에서 진한 향이 풍기는 불고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저도 모르게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삼계탕이야. 그것도 완전 대박이지.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동아리 활동 시간. 저는 고민 끝에 로봇공학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대로 배울 수 없었거든요. 동아리실에 들어서자 최신식 3D 프린터와 로봇 키트들이 줄지어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프로젝트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너 새로운 일본 학생이지? 로봇에 관심 있어? 동아리 회장이라는 학생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응, 일본에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런 장비는 처음 봐. 정말 대단해. 회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어. 이번 학기 프로젝트는 재난 구조용 드론을 만드는 거야.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재해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교육이었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교육.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첫 학교 생활이 시작된 날. 아직 모든 게 낯설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가능성은 일본에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매일 지진과 화산 폭발의 두려움 없이 오로지 배움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다. 로봇공학 동아리에서는 실제로 재난 구조용 드론을 만들고 있다. 어쩌면 이 기술이 언젠가 일본의 자연재해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으로 일본을 돕는 셈이 되는 거니까.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이해하고 그것을 일본에 연결하며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요.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 그 소중한 가치를 언젠가는 일본의 학생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과 화산의 위협 없이 오직 미래를 향한 꿈만 꿀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어쩌면 저의 이 작은 도전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